자,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, 지금부터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평론가님, 네. 일단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발표를 한 이 내용, 일단은 13만 플러스 알파라는데 이게 추가로 발굴된 공급 물량이라고 그렇습니다. 보면 되는 거죠? 뭐 26만 나오고 있는데 요번에 발표된 것은 13만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예.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. 네. 크게 한 4가지 방법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첫 번째가 신규 택지를 발굴해서 3만 3천호 정도를 공급한다. 예. 신규 택지가 어디냐? 우리가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. 네. 노원구 태릉골프장이 지금 뭐 만 가구로 가장 많고요. 또 네. 용산 미군기지 캠프캠 여기가 한 3천 가구 정도 되는 이런 내용이 이제 3만 3천호고요. 두 번째가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로 2만 4천 가구. 네. 용적률 상향은 어디냐?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. 3기 네. 신도시를 좀 빠르게 공급하겠다라는 게 현재 정부의 목적인데 네네. 여기에서 2만 가구를 더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이제 더 추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. 네. 세 번째가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 호 정도인데 네. 이제 저기에 나오는 5만 호 정도 핵심이 바로 이제 강남 재건축과 굉장히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네. 용적률을 기존의 250에서 300% 정도 풀어주게 되면서 네네. 층고 제한을 이제 50층 이상까지 35층으로 묶였던 것들도 이제 풀어주는 방식. 대신에 기부 체납을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5만 호 플러스 이상 이게 7만 호 정도가 되고 예. 규제 완화 5천 호 이렇게 해서 지금 당국이 오늘 발표한 것이 14만 플러스 알파입니다. 네, 근데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이 지역도 좀 발표를 했잖아요. 네. 이 서울 서초구에 네. 뭐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라든지 강남구에 있는 뭐 LH 서울지역본부 뭐 이런 곳들을 발표를 했어요. 저희 지도에도 저희가 네. 몇 군데를 표시했는데 볼까요? 어제 평론가님이 네.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는 곳에 네. 공급을 해야 된다. 네. 이렇게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나요? 일단은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려했던 것 같아요. 선호하는 지역. 일단 인서울을 꼽았던 것 같고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 어딜까? 왜냐하면 저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네. 실제 입주가 뭐 2025년, 2026년이라면 아무런 효과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? 네. 두 가지를 고려해서 혹시 이제 그림이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원구 태릉, 그다음에 용산 미군기지 캠프캠, 또 네, 나가고 서울조당청, 국립외교원, 서부면허시험장, 상암 DMC 여기에 대한 분야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. 용산 정비창도 뭐 추가 4천 가구 이렇게 좀 언급이 됐었는데 네. 용산 뭐 가족공원 있고 이쪽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? 예. 여기에서는 추가로 언급된 부분은 없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 택지 발굴에서 뭐 가장 핵심, 가장 부피가 큰 것이 역시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만 가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네.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걸 또 보면 이 추가 공급하는 게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꽤 높은 것 같아요. 이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요? 그렇죠. 그 부분을 기자들도 가장 많이 이제 질문을 했었고 예. 여기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는데 네네. 이걸 잘 보시면은 확정된 게 있고요. 예. 이제 가능성 부분이 있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확정된 부분에서는 공공 임대가 많아 보이지만 당국의 이제 설명은 실질적으로는 분양 주택이 훨씬 더 많다. 이 계획대로 가면 네. 그런 입장인 거죠.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만 호, 네. 뭐 공공 재건축할 경우에 용적률 2배로 높이는 대신에 절반 이상을 기부 체납한다거나 뭐 강남 층고 제한 풀어주는 대신에 뭐 기부 체납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. 예. 해당 재건축 조합이 오케이를 하냐 안 하냐. 그렇죠. 근데 당국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거라고 바라보면서 실질적으로 한 5만 가구 이상을 잡아놨거든요. 네.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인데 가장 뜨거운 내용은 아무래도 재건축의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인데 네. 이게 쉽게 말하면 뭐 강남의 음마 아파트라든지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 이런 데도 50층 재건축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번 정책에서 이게 굉장히 좀 세간의 주목도 받고 빠르게 네. 현실화되려고 하면 방금 얘기하신 두 군데 정도, 네. 음마 아파트, 뭐 특정 지역을 언급해서 그렇지만, 혹은 네네. 압구정동 재건축에서 이걸 받아서 이제 50층을 뭐 추진한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네. 이 뒤에서 또 바로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지된다는 얘기도 했고, 네. 지금 당국의 또 걱정은 층고 제한을 풀어준다고 하면 또 강남 재건축이 들썩될 수 있지 않습니까? 예, 네, 그렇죠. 네. 들썩되면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또 묶는 식의 어.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라고 해서 네. 네. 실질적으로 과연 해당 조합이 이번에 용적률 풀어주고 층고 제한 풀어주는 대신에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이 사업을 진척할 수 있을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네. 어쨌든 이
용적률 완화해서 50층까지 세우려면 LH, SH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말씀하신 그렇습니다. 것처럼. 참여를 할까요?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받을까 말까를 그렇죠. 말씀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예. 그 부분은 아직은 판단 보류라는 거죠. 그러니까 당국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네. 당국은 가장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. 풀어주는데 네. 실질적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되고 네네. 실제적으로 여기 조합원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하게 되면서 네네. 50에서 70%를 기부 체납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가정해서 이 부분에서 5만에서 7만 원 정도를 이번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네. 본 것인데 네. 과연 해당 지역의 이 재건축 사업단지가 이걸 받아들일까 이것도 봐야 되겠고요. 다만 지금 강남에 지금 언급했던 두 개의 재건축 말고도 네.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곳도 꽤 되고요. 네네. 또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도 꽤 되는데 예. 네. 뭐 서울에 꼭 강남은 아니더라도 일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이렇게 공공재건축, LH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빠르게 좀 사업이 진척되기를 원하는 조합도 있을 거란 말이죠. 예. 아마 이 두 개를 함께 고려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과연 해당 이제 언급됐던 그 두 아파트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에서 네. 이것들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저 벌써 기자들 좀 취재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, 직접적으로. 예. 네, 정부 대책을 내놨지만 어쨌든 변수도 남아있는 셈이라는 건데 한편 이 얘기는 어떨까요? 태릉 골프장들 이제 새로 개발하겠다는 개발 예정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. 네, 뭐 저도 좀 봤고요. 예. 많이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뭐 많은 고민 중에서 빠르게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네. 아마 태릉 골프장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네. 아마 당국에서는 여기 노원구 일대 주민들과의 이런 부분들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네. 어쨌든 수도권에 이렇게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니까 영향을 미칠 곳이 이 신도시일 것 같거든요. 네. 이 3기 신도시 뭐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을 것이다. 이런 우려도 나오고 또 20만 채 정도 분양이 남은 2기 신도시는 패닉에 빠질 것이다.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.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나요? 그렇습니다. 이제 이게 2기 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. 네. 오늘 발표된 내용 중을 보면 이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서 2만 가구 공급하는 것 외에 네. 3만 가구를 이제 사전 청약을 받겠다라는 정책이 있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놓여서 뭐 패닉 바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오늘은 이 3만 가구의 사전 청약 물량을 2배 이상, 6만 가구로 좀 늘리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.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당장에 폭탄이 떨어진 곳이 2기 신도시거든요. 예. 그래서 2기 신도시 중에 또한 뭐 20만 가구 플러스 알파는 아직 분양 뭐 이런 것도 안 했거든요.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이 사전 청약 6만 가구 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 2기 신도시의 이 남은 물량들을 이 분양 순서는 좀 정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먼저 그렇죠. 해버리면은 예. 안 되니까 이 교통 정리도 또 하나의 남은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네, 정부의 그동안 부동산 정책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, 찬반 논란들이 뜨거웠는데요.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나왔었잖아요. 예, 이번 예. 생은 망했다. 특히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생에 나 주택 못 사는 거 아니냐?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공급 대책까지 나왔으니까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집 살 수 있을까요? 우리가 방금 하신 그 질문을 잘 봐야 되는데요. 네. 오늘 뭐 민주당의 의원도 얘기했지만 집의 노예를 끝나는 그런 시기다,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? 네, 네. 현재 정부의 정책은 집을 사겠다라는 것보다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런 네. 정책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막 집을 잘 사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를 가지고 뭐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예.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은 집값이 떨어져야 내 집 마련해 네.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정책들 당국의 정책 방향은 싼 값에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. 네. 그렇군요. 어쨌든 정부가 오늘 공급 대책까지 해서 벌써 23번째 대책을 내놨는데요. 향후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. 정철진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